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5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뉴스는 없습니다. 단신은 4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신 4건 중 첫 번째 단신은 인도 나렌다 모디 수상이 미국 핵심 기술회사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의 CEO를 백악관에서 만나서 인도 투자 방안을 협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인도에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이커머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종전과 확 달라진 새 국면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동란 기념일을 맞아서 명시 명언 대신에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이 노래를 듣기 힘들지만은 6.25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인도 나렌다 모디 수상이 미국 핵심 기술 회사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사의 그 CEO들을 백악관에서 접견하고 1시간 이상 면담하였다는 소식인데요. 협의 내용은 인도 투자 기회 및 장애 요인을 협의하고 그리고 인도 과학연구소와 공동연구 방안 그리고 AI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고 하네요. 지난주 초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만나서 전기차 생산 계획을 논의했죠. 2014년에 인도 수상으로 취임한 모디는 그동안 미국 국빈 방문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랄 정도의 최상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조인트 세션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개별 면담도 어려울 그 대기업의 CEO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백악관 이스트홀 원탁 테이블에서 만난 겁니다. 극진한 우대죠. 위에 사진을 보면 모렌다 수상 옆에 팀쿡 애플 사장이 그리고 그 옆에는 순다르 피차 이 알파벳 사장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알파벳의 순다 피차이는 인도인입니다. 협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나중평가를 보면 팀쿡 애플 사장은 인도는 거대한 투자 기회의 대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벤처캐피탈 대표는 미국 인도 간 기술 이전 규칙의 협의 기회이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확대되는 속에 세계 최다 인구국 인도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네요. 다음 단신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마이크론사와 애플라이드 매트리얼 등은 모디 방문을 기회로 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도체 칩 회사인 마이크론사는 모디의 고향 주인 구자라에 광범위한 반도체 칩 공장을 투자하기로 하였고요. 스플라이 체인을 확대하고 6만 명의 인도 기술자를 훈련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스타트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네요. 인도에 이미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협의하였는데요. 기업 재배치 또는 종업, 해고의 어려움 등을 얘기하였는데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문제 해결 방안도 협의가 됐는데 스플라이 체인 문제의 발단은 코비드-19과 중국의 독점 때문에 생긴 거죠. 코비드-19 문제는 이제 많이 해결되는 상태고 중국의 독점을 해소하면 되는데 중국의 세계적 그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타시아라는 새로운 용어, Alternative Asia Supply Chain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 알타시아에 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국 협력의 타이밍이 또 특이합니다. 바로 내년에 미국과 인도의 대선 그리고 총리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이죠. 두 지도자에게 최고의 어필 헤드라인을 제공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모디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업적으로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최근까지 미국과 인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원한 러시아산 원유, 가스를 저가에 계속 수입했고 게다가 러시아 전투기 등 무기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인상을 주었고요. 한편 미국은 수차례 모디 인도 치하의 그 인도 내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75명의 그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인권 문제 제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미국의 동맹국 LI가 아니죠.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소원한 편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모디 수상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손을 서로 잡고 밝게 웃는 모습이 나오죠. 네, 여기서 알타시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타시아는 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의 줄임말이고요. 즉 중국을 대신해 새롭게 부상할 아시아의 공급망이라는 뜻이죠. 이 신조어는 지난 3월 3일 이코노미스트지가 기사를 내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 14개국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이 14개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가 한 그룹이고, 그리고 인도처럼 그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시안 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를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기업들이 중국을 탈퇴하는 탈중국하는 이유는 첫째 인건비 급등 때문이죠. 인도 등 주변국의 2,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알타시아를 고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인건비가 저렴해야 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비공산권이라 하며 여기에 언어 소통이 잘 되면 좋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나라가 인도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이제는 중국을 대신한 새로운 공급처가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세계 최대 이커머스사인 아마존닷컴이 인도에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존닷컴사의 CEO가 나렌다 모디 수상 면담 전과 후에 발표했는데요. 투자 내용을 보면은 2030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유닛 투자에 129억 달러를 넣고요. 이커머스 사업 투자에 65억 불을 넣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화 지원, 고용 확대, 인도 수출 지원, 인도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인도 지도를 올렸는데요. 그 지도에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모디 수상의 고향인 구자랏주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완전히 새 국면에 돌입하였다는 단신인데요. 단신 1과 2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나렌다 모디 인도 수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술 협력 및 방위 산업 관련 다수 딜을 지금 성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그 화합 관계가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추가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오른쪽 두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의 그 정겨운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미국과 인도 관계는 최근까지는 다소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도 아니고 오히려 인도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다고 봐야죠. 러시아산 원유뿐만 아니라 전투기 등도 수입하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대한 세계적인 제재에도 동참을 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까지 달라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모디 수상이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 조인트 세션에 참가해서 연설을 하였는데요. 모디 수상은 양국이 반도체 광물 자원에 협력함으로써 세계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유연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과거 국방 협력에서 서로 이방인으로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국방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나온 국방관계 협력 사례를 보면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그 F-414Z 엔진 공장을 인도에 설립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미국 함선은 인도 조선소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군요. 동맹은 아니지만 발전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도 확대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프렌드 쇼링에 참여한다는 거죠. 엑스프렌드 쇼링이란 중국의 지역으로 공급망 확충을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알타시아와 유사한 개념이죠. 미국은 인도가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우주 산업과 AI 산업 협력도 하고 주요 광물의 공급도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모디와 바이든의 포옹이 뜨겁죠. 각국 정상 간 회의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포옹이 잦은 것은 처음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협력 관계도 자유무역협정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네요. 인도의 입장에서는 무역협정 체결로 양국 경제 교류 확대를 희망하지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내 산업 경쟁력 및 인프라스트럭처가 개선되기 전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할 거라는 거죠. 이에 따라 이번에 그 공식 발표문에서 무역협정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편 인도는 쿼드 서밋, 즉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당사국이 되어 있는 쿼드 서밋에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대중국 관계에서는 미국과 입장이 같다는 거죠. 국경 분쟁 등이 있기 때문이죠.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네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미국 시장은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증언, 즉 연내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발언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그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익 실현도 넣고 해서 7주 만에 주간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 다우는 1.67% 빠졌고 S&P는 1.39%, 나스닥은 1.28%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23.1%나 상승한 주가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10년물은 주중에 소폭 하락한 반면 2년물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0년물은 주중 3bp 빠져서 3.74%가 되었고 2년물은 3bp가 올라서 4.75%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다시 1%를 넘어섰죠. 다음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봐야죠. 그 외 내구재 주문 동향, 기존 주택 판매 동향 등이 발표됩니다. 5월 중 PCE 물가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다행입니다. 다음 주 포커스는 PCE 물가 동향 그리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숨고리가 이어질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주 목요일 22 포럼에 참여하네요.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요즘 들을 기회가 많이 줄어든 6.25의 노래,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의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25를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